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중앙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10번 역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시 선발이 확실한 선수입니다. 베르나르두 실바도 출전 가능성이 있지만 포르투갈은 최전방에서 빠른 돌파가 가능한 페드로 네투의 속도가 필요하며 중원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비티냐와 주앙 네베스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출 전망입니다. 덴마크는 라스무스 호일룬이 결승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번 경기에서 미카 비에레트를 대신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해체하고 싶지 않아 보이며 호일룬의 선발 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릭센은 10번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모르텐 훌만드와 크리스티안 노르가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을 책임질 것입니다. 1차전에서는 포르투갈이 전반 내내 좀처럼 경기 흐름을 잡지 못했으며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교체로 들어온 호일룬이 후반 결승골을 넣으며 덴마크가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패배는 포르투갈이 유로 2024 8강전에서 프랑스에게 패한 이후 처음 당한 패배이며 최근 4경기에서 단 1승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전 패배 전까지 덴마크를 상대로 3연승을 거뒀으며 통산 전적에서도 17경기 중 11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번 승리로 작년 9월 이후 첫 승리를 기록했으며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흐름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서 스페인에 2번 패했고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세르비아와 0대0으로 비긴 바 있습니다. 유로 2024에서는 독일에 0대2로 패해 16강에서 탈락했으며 홈 이점으로 포르투갈 승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수비수 이브라이마 코나테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2차전에서는 다요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우스만 덴벨레가 중앙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마이클 올리세나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선발로 기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추가 부상 없이 비교적 안정된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전 부상으로 제외된 루카 수치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출전 가능합니다. 중원에서는 루카 모드리치와 마테오 코바치치가 중심을 잡을 전망입니다. 1차전에서는 베테랑 이반 페리시치가 맹활약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크로스로 안테 부디미르의 선제골을 도왔고 전반 막판에는 하프 발리 슈팅으로 추가골까지 넣으며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전반 초반 페널티 위기를 맞았지만 골키퍼 마이크 메냥이 크라마리치의 슈팅을 막아내며 실점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비 불안이 이어지며 0대2로 패했고 이는 최근 5경기 연속 무패 흐름이 끊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네이션스리그 원정 12경기 중 2번째 패배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홈에서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션스리그 홈 6경기 중 단 2승만 거뒀으며 이전 5경기에서는 4승 1무로 무패를 유지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크로아티아는 1차전 승리로 4강 진출에 가까워졌으며 이를 지켜낸다면 스페인 혹은 네덜란드와 준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네이션스리그에서 부진했지만 홈에서는 6경기 연속 무패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원정에서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번 파리 원정에서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만 크로아티아는 2022-23 시즌 파리 원정에서 루카 모드리치의 페널티킥으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고 최근 프랑스를 상대로 2연승 중입니다. 과거 9경기에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번 2차전은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승리하여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강한 공격력으로 마지막에 웃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1차전에서 마인츠 소속 조나단 부르카르트를 최전방에 배치했으나 후반 교체로 투입된 팀 클라인딘스트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2차전에서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데니즈 운다브도 대체 자원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1차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레온 고레츠카가 선발로 유력하며 로베르트 안드리히, 안젤로 슈틸러, 파스칼 그로스 등도 출전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현재 카이 하베르츠, 벤자민 헬릭스, 펠릭스 은메차,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플로리안 비르츠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어 로테이션 여지는 다소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주전 공격수 마테오 레테기와 왼쪽 윙백 페데리코 디마르코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수비수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역시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윙자원인 안드레아 캄비아소는 복귀가 가능해 보이며 마티아 자카니 역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원은 산드로 토날리가 이끌 예정이며 그는 이번 네이션스리그 7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이탈리아 미드필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이탈리아가 산드로 토날리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약점을 드러내며 독일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독일은 주장 조슈아 키미히의 두 차례 도움으로 클라인딘스트의 동점골과 고레츠카의 역전골을 성공시켰고, 이 승리는 독일이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이탈리아 원정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현재 독일은 네이션스리그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16경기에서는 11승 3무라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공식 경기에서 2경기 연속 패배를 당했으며 이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로 2020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월드컵 2대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한 이탈리아는 현재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번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2차전은 이탈리아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팽팽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최근 네이션스리그 20경기 중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득점에 성공했으며 최근 10경기 연속 전반전에 골을 넣고 있어 초반 기선 제압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무승부이며 독일이 준결승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겠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흐름에서 앞선 독일이 4강 티켓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은 부상으로 교체된 파우 쿠바르시가 대표팀에서 제외되면서 2차전 출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딘 후이센 선수가 A매치 데뷔전에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장 알바로 모라타는 변함없이 최전방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한편 네덜란드는 수비수 요렐 하토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고 유리엔 팀버 역시 질병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수비 라인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제레미 프림퐁이 오른쪽, 루트샤렐 헤르트루이다가 왼쪽으로 이동해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안 마츠원 선수가 급히 대표팀에 합류하였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사비 시몬스가 오른쪽 측면에 멤피스 데파이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저스틴 클루이베르트와 코디 각포도 전방 자원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스페인이 경기 시작 9분 만에 니코 윌리엄스의 골로 선제 득점에 성공했으나 네덜란드는 코디 각포와 티아니 레인더르스의 연속골로 2대1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막판 교체로 투입된 미켈 메리노가 네덜란드 골키퍼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무승부로 스페인의 6연승 행진은 멈췄지만 2023년 3월 스코틀랜드전 패배 이후 공식 경기에서는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월드컵 이후 네덜란드를 상대로 단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으며 최근 2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덜란드는 1차전에서 한때 2대1로 앞서며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하토의 퇴장 이후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A매치 7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유로 2024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던 네덜란드는 이번 네이션스리그에서도 독일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하며 8강에 진출했고 이전 두 시즌에서는 각각 준우승과 4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스페인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합산 결과로 스페인이 준결승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팀 모두 공격력이 뛰어난 만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승부차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스페인이 정규 시간 내에 승리를 거두고 4강행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세르비아는 니콜라 밀렌코비치, 스트라이냐 파블로비치, 알렉사 테르지치, 안드리아 지부코비치가 모두 출전 가능해지면서 폭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격수 루카 요비치는 지난 목요일 경기에서 68분을 소화하며 비교적 긴 출전 시간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몸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비치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미하일로 츠베트코비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는 35세의 베테랑 공격수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가 계속해서 선발로 나설 경우 전체적인 선발 라인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계에서 복귀한 콘라트 라이머는 중앙 미드필드의 합류에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세르비아는 조별리그에서 스페인, 덴마크, 스위스와 함께한 조에서 3위를 기록하며 리그 A 잔류를 위한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노르웨이의 승점 2점 차로 밀려조 2위에 머무르며 리그 B 승격에 실패했고 두 팀은 비슷한 전력 수준에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두 팀의 전력 균형은 지난 1차전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전반 37분 미하엘 그레고리치의 골로 앞서갔지만 세르비아는 후반 라자르 사마르지치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르비아는 최근 몇 년간 대표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최근 21경기에서 단 5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8경기는 무승부였고 스페인이나 덴마크와 같은 강호를 상대로 무실점으로 비긴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랄프 랑닉 감독 부임 이후 괄목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총 34경기에서 19승을 거두었으며 최근 27경기에서는 단 4패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4패는 모두 한 골 차로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노르웨이에 2대1로 패한 경기가 리그 B그룹 승격 실패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지만 이후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반등에 성공했고 노르웨이와의 리턴 매치에서는 5대1 대승을 거두는 등 강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원정 3경기에서는 단 1승에 그쳤고 이번 세르비아 원정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세르비아 2대1 오스트리아, 두 경기 합산 결과 3대2로 세르비아가 리그 A 잔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스트리아가 최근 꾸준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1차전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점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홈 경기와 주전 선수들의 복귀라는 이점을 아는 세르비아가 치열한 접전 끝에 웃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승리를 거두고 4강행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이번 2차전에서 미드필더 라이언 크리스티가 스쿼드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발로 나설 가능성은 낮으며 벤치에서 출전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스콘 맥토미니가 채 아담스의 바로 뒤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중원에서는 케니 맥린과 빌리 길모어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는 2차전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전술적인 변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전방에서는 포티스 이오아니디스를 대신해 반젤리스 파블리디스를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측면에서는 흐리스토스 촐촐리스와 요르고스 마수라스가 계속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틀랜드는 2022-23 시즌 UEFA 네이션스 리그 B에서 우크라이나, 아일랜드, 아르메니아와의 조별리그를 4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마치며 1위를 차지해 리그 A로 승격한 바 있습니다. 이어진 유로 2024 예선에서도 A조 2위를 차지하며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예선에서는 5승 2무 1패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식 대회에서는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2024 본선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으며 네이션스 리그 A 조별리그에서도 2승 1무 3패로 조 3위에 그치며 잔류를 위한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전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리스가 경기를 주도했지만 스코틀랜드가 효율적인 한 방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리스는 58%의 점유율과 24개의 슈팅으로 우세한 공격을 펼쳤지만 전반 33분 스콘 맥토미니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스코틀랜드가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서 리그 B 조별리그에서는 잉글랜드와 승점 15점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밀리며 자동 승격 기회를 아깝게 놓친 바 있습니다. 유일한 패배는 잉글랜드와의 0대3 패배였고 그로 인해 승격과 잔류가 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홈 경기의 이점을 활용해 1차전에서 얻은 리드를 지켜내려 할 것이고 그리스는 최근 원정에서 보여준 좋은 흐름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스코틀랜드는 합산 스코어 우세로 리그 A 잔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헝가리는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바르나바스 바르가, 케빈 초보트 등 핵심 공격 자원들의 활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들은 안드라스 셰퍼와 타마시 니키처가 구성할 미드필드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수비는 아틸라 피올라, 빌리 오르반, 마르톤 다르더이가 골키퍼 데네시 디부스를 앞에서 보호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터키는 사메트 아카이딘과 압둘케림 바르닥치가 골문을 지키는 우그루잔 차크르를 보호하고 중원은 오르쿤 쾌크치와 하칸 차라놀루가 더블 볼란치로 구성할 전망입니다. 최전방에는 케렘 악티르코올루가 다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헝가리는 1차전에서 총 15개의 슈팅 중 10개를 박스 안에서 시도하며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지만 케빈 초보트와 졸트 너지 등 몇몇 선수들이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8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조직력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는 단 한 번만 2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두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이번 네이션스 리그 A조에서 독일, 네덜란드에 밀려 승점 6점으로 3위를 기록하며 강등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3무 5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도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홈에서 10경기 중 9승을 거두며 강한 면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한편 터키는 1차전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으나 케렘 악티르코올루와 이르판 카흐베지가 후반에 연속골을 터뜨리며 효율적인 득점력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슈팅은 3개, 기대 득점 수치는 0.72에 불과했지만 찬스를 실리 있게 마무리하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터키는 지난해 11월 네이션스리그 경기에서 몬테네그로에게 1대3으로 패한 경험이 있으나 이는 최근 10경기에서 유일한 2실점 이상 패배였습니다. 터키는 최근 10경기에서 6승 2무 2패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직전 3경기에서는 1승에 머물렀지만 그 이전에는 3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근 11번의 원정 경기에서 5패를 기록하고 있고 승리는 3번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당 경기 무승부로 예상되며 두 경기 합산 결과 터키가 승리를 거두고 리그 A 승격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는 헝가리에 점유율을 내주고 역습 위주의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헝가리의 수비 불안은 무실점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벨기에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체제에서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오랜 기간 대표팀을 떠나 있었던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가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1차전 후반 수비진의 실책이 이어졌던 만큼 바우트 파에스나 아민 알다킬 등 벤치 자원들이 선발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는 유리 틸레망스가 중심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격진에는 로멜루 루카쿠와 케빈 더 브라위너가 호흡을 맞춰 득점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로마 소속의 아르템 도우비크는 질병에서 회복 중으로 출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골키퍼는 레알 마드리드의 안드리 루닌이 계속해서 출전할 예정이며 벤피카의 아나톨리 트루빈이 백업 역할을 맡습니다. 1차전에서는 벨기에가 전반 종료 직전 루카쿠의 헤더 골로 앞서며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듯했지만 후반에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코니 드 빈터의 실수를 틈탄 우크라이나의 올렉시 후출야크가 교체 투입 직후 동점골을 넣었고 이어 바나트가 역전골을 기록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후반 막판에는 수비수 일리아 자바르니가 쐐기골을 넣으며 우크라이나는 3대1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유로 2024에서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아쉬운 성적을 남겼던 벨기에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리그 A 잔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고 조별리그에서는 조지아와 알바니아를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벨기에를 상대로는 아직까지 공식 경기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양 팀은 유로 2024 본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맞붙었으며 당시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도 무승부가 나온다면 1차전 합계 스코어에서 앞선 우크라이나가 리그 A 승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벨기에는 홈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승리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통해 점수차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리그 A로 승격하는 값진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